뉴스 읽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화성시민신문의 주간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에 19년 전에 파이팅!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아직까지 입장하지 않으신 주민분들은 설명회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 또는 무음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어총무사의 김동건입니다. 예,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주민설명회장에 참석해주신 많은 주민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설명회 순서는 참석자 및 관계자 소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및 관계자 소개입니다. 화성시 관계자분들 참석하였습니다. 사업부서인 농어총무사 토지개발사업단의 김동기 차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이신 농어총무사 김인수 과장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동아기술공사의 안상기 전무입니다. 이외에도 주민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는데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민 설명회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주민 설명회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받는 자리입니다. 본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4일에 중앙일간지인 한겨레 신문, 지방일간지인 인천일보에 공고를 하였고 수원시, 화성시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 저희 주민의견 수렴 계획을 게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화성시 지역개발과 동담읍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수원시 도시개발과 권성구청 평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였으니 이번 주민설명회를 듣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 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
주민 의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동아기술공사 안산기 전무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발표가 모두 끝난 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동아기술공사의 안산기 전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사업 개요를 우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인물도 나눠드렸는데 그 초안 이 보고서에 대한 현황,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 현황이 어떤지, 또 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는지, 그거에 따른 저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는 우리 사업명은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지금 사업명을 결정을 했고, 위치는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아리 및 수원시 오목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이전부터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그 2022년 8월 9일에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 목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 기간을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에 대한 승인 기관은 화성시고, 본 사업에 대한 사업 면적은 138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92만, 수원시가 46만 제곱미터 정도 차지하고 있고, 세대 수로는 1,336세대, 계획 인구는 25,841명 정도가 수용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배경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 되겠고,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한 것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본 사업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균형 발전시키고 해당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보면 제가 오늘 환경 영향평가 설명하기 때문에 환경 위주로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종전부동산에 대한 거는 2013년도에 활용 계획을 처음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수원시 지역이 2013년, 화성 지역이 2015년 7월에 이 부동산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었고, 관련해서 2018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거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공람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는 관련해서 공청회를 시행한 바가 있었고, 2020년도 5월 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 8월에 주민들에 대한 재공람이 한 번 있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돼서 그거에 관한 수립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오늘 진행하는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목, 어떤 항목을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결정돼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의 우리
사업지구의 입지 현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지구는 화성시와 수원시 두 개의 시군에 걸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는 종전부동산이라고 해서 축산과학원 및 농수산대학교가 분포를 하고 있었고, 지형상으로 놓고 보면 약간 구릉지형, 이렇게 불룩하게 위로 솟아있는 그런 구릉지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주변으로는 사업지구 동측분, 북동측 부분으로 보면 수원 델타플렉스 산업단지가 분포를 하고 있고, 이쪽 북쪽으로 보면 이제 공동주택에서 호매실 지구가 있고, 봉담 1, 2, 3지구, 그다음에 고찐말 지구, 동아지구 등 대부분 공동주택 부지들이 우리 사업지구와 인접해서 분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로 현황으로 보면 서축으로 동담 동탄간 고속도로가 지금 통과하고 있고, 이 사업지구 경계와 연이어서 국도 43호선 삼천 병마로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고, 지방도 84호선인 효행로가 사업지구 내부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통과하고 있는 도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측 지역으로 보면 수인선, 오목천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계획에 대한 이제 공간 구성은 이제 공간 구성하는 우리 설계 계획팀이 또 있긴 한데, 저희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수영 이 오거리 변으로 해서 접근성, 분양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상업 시설이나 도시 지원 시설이 중점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이쪽 한쪽에만 너무 편중되는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구 중심부에 준주거 용지들을 이렇게 배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사업지구 남축으로 이제 문화공원을 중심 시작으로 해서 이 북축으로 항구지천이 있는데, 사업지구 중앙부를 공원, 문화공원 외에 다른 공원들 이렇게 해서 녹지축이 가로질러서 이렇게 중앙부로 해서 항구지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 녹지축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공원이나 보행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주거 용지들을 거기에 연접해서 이렇게 배치한 그런 형태로 공간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면적은 138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동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거용지가 한 60만 제곱미터 정도로 돼서 전체 비율이 43% 정도가 사업지구 전체의 공동주택으로 들어오고, 일부 그 안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준주거시설까지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상업이나 업무시설로 분포한 것이 6만 8천 제곱미터에서 비율로는 4.9%, 그 다음에 공공청사나 주차장, 종교시설 등 기타 용지가 3만 6천 제곱미터에서 2.7% 정도, 나머지는 도시 기반 시설이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공원 및 녹지, 그래서 전체 면적의 23% 정도가 공원 녹지가 되겠고, 그 외에 도로에 대한 면적이 18% 정도 돼서 도시 기반 시설이 48.9%로 우리 사업지구 내에서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 건설 계획은 사업을 계획하면서 1,3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 분양 주택이 되겠고, 장기 임대 주택이 1,000세대, 그 다음에 596세대에서 1,600세대 정도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900세대, 148세대에서 한 1,000세대, 1,000여 세대 정도가 임대주택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 외에는 일반 분양으로 해서 총 10,000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오늘이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인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2022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사업지구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현황은 어떤지, 또 거기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또 예측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안들, 어떤 저감 방안이나 어떤 보존 방안들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평가는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지구는 법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 면적 2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는 130만 제곱미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 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시행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및 향후 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 평가는 처음에 시작을 하면 평가 준비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심의를 받게끔 돼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항목들, 어떠한 요소들이 평가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최초로 우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기관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들을 받아서 어떠한 내용들을 이 사업지구에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내용을 홈페이지나 또 뭐 국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서 우선 그 절차를 우선은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견을 받아서 오늘 설명회를 드리는 이 초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평가서 초안이 있고 이제 본안이 있게 되는데 지금 단계 이제 초안 단계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셔놓고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관계되는 지자체, 국가환경부 산하의 환경청,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도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를 다 보내서 모든 의견들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현 단계가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주민 및 또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다 취합을 하면 다시금 본안 보고서를 작성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본안 보고서 작성된 걸 가지고 또 환경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이제 환경영향 평가는 완료가 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초안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항목들을 평가를 할 건지 이렇게 심의를 한번 거쳤다고 했는데 환경영향 평가에는 그 지침상에 총 22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요 효행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총 19개 항목이 포함된 내용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거는 해양 환경, 뭐 요 사업지구는 해양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락 시설이나 관광지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전파장애, 송전선로나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3개의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로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항목들을 위주로 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개항은 아까 제가 이제 사업지구 설명드릴 때 초반에 사업지구 주변에 산업단지 있고 도시개발 지역들이 있고 이렇게 도로 사업이 있다 이렇게 도로 관통되는 도로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면으로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9개 중에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또 주요하게 봐야 되는 법적으로 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우선 동식물상 항목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여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사업지구 대부분은 이제 목장용지로 좀 활용이 됐었던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이제 종전 그 부동산이 들어가 있던 기개발지 위주로 돼 있고 사업지구 주변은 이미 좀 개발이 돼 있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생태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상으로 이렇게 아주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등급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태자연도 1등급이나 식생보존 등급 1등급 이렇게 만약에 등급을 받으면 그 해당되는 지역은 좀 보존해야 되는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지구는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게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제 보면 또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종이 있는데 맹꽁이가 좀 분포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조류 중에는 새호리기하고 항조롱이라고 얘네들도 이제 법적 보호종인데 보호종이 사업지구 주변으로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어떤 영향을 보면 뭐 이쪽 내부에서는 뭐 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훼손 정도가 이렇게 높은 사업지구는 아닌데 어쨌든 맹꽁이가 서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서식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 조류인 새호리기와 황조롱이 같은 경우는 사실 새들은 공간을 찾아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여기가 뭐 서식지는 아니어서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맹꽁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또 별도로 조사를 해서 또 신고를 하고 포획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기질, 요즘에 우리 가장 이슈가 된 미세먼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있는 중금속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인데 우리 사업지구 내에서 일단 대기질 현황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환경 기준에는 만족되는 걸로 이렇게 좀 나타나 있는 현황이고 또 주변에 수원 델타플렉스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악취나 이런 영향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들도 저희가 측정 조사를 했었는데 일단 기준상에는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외에도 또 산업단지가 분포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어떤 민원이나 또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일단 관련된 민원은 이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민원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고 또 수원 델타플렉스에서 진행하는 어떤 환경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 환경 관련된 조사의 문헌도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쪽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이제 크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현황은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현황은 그렇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이제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일단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또 배기가스나 장비 중장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를 다 한 다음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이나 또 취사나 이런 것들로 인한 대기 오염이나 이런 현상들은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할 때는 최대한 먼지가 날리고 하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사업지구 내에 곳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고 운영 시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사업지구 내에 지금 한 23% 정도를 공원 녹지로 조성을 했듯이 공원이나 녹지의 조성을 충분히 좀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 향상 설비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는 아니더라도 학교나 공공청사 이런 쪽에는 최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대기 오염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질인데 우리 사업지구에는 북측으로 항구지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남측으로는 동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대한 것을 우선 측정을 해본 결과에 보면 3등급에서 5등급, 그래서 보통에서 나쁨 등급인데 말 그대로 이제 보통에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현황이 그렇습니다. 수질이 좋은 거는 매우 좋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나쁜 거는 매우 나쁨이라는 등급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중하 정도의 수질 현황이다 현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토사가 발생을 합니다. 토사가 발생을 하고 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은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던 공간들도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렇게 포장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투수가 안 되는 불투수 면적이 사업지구 내에서 증가하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가 오면 홍수가 더 날 수도 있고 또 비점이라고 해서 이제 불특정한 오염물질들이 빗물에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현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영향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공사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배수로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잘 해서 일단은 사업지구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할 것이고 사업지구 내에도 이렇게 침사지, 대형 침사지들을 설치를 해서 흙물이 일단 토사가 섞인 물들이 그곳에 잘 임시 저류됐다가 그다음에 주변 하천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 단계에서는 마찬가지 아까 불투수증 증가로 인해서 우리 빗물이 그냥 흘러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영구 저류지
북측에 하나, 남측에 하나 해서 저류지를 설치를 해서 일단 그 홍수 예방이나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사업지구 내에 갖추고 이렇게 진행을 계획을 할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소음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지구 특성을 보면 이제 서측으로 고속도로도 있고 삼천 병마로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또 사업지구 내부에는 효행로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음에 대한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사업지구 동측에는 잘 아시겠지만 반경으로 놓고 보면 한 4km, 5km 정도 떨어져서 수원 비행장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측정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사업지구 내는 일단 기준이 70으로 돼 있어요. 환경부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70에클이 넘어가는 지역에서는 뭐 공동주택을 가급적이면 배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기준치가 있는데 이 사업지구 내에서는 일단 저희가 측정한 결과로는 70에클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그 이내로 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 대책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소음 대책 지역에도 저희 사업지구는 해당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주요 영향으로는 공사하게 되면 마찬가지 공사 소음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업지구 외곽으로 다니는 도로 교통량에 의한 차량에 의한 소음 사업지구 내부에 있는 도로에 대한 교통소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수원 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은 잘 아시겠지만 이 주변 지역에서는 항공기가 뜰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소음 기준은 70헥타르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 이제 대책으로는 우리 사업지구에서 공사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외곽 지역에 계시는 분, 정원 시설에 계시는 분들 여기 뭐 주공 아파트나 여기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또 공사식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대책으로는 일단 가설 판넬을 높이 6m 이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가 한꺼번에 시간에 대한 제한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보고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시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한 다음에 대한 도로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현재 이쪽이 이제 동탄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면에는 일단 방음벽이 설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됐고 사업지구 내부는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저소음 포장입니다. 저소음 포장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 일단은 소음 현재 예측되는 교통량과 뭐 도로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생활 소음에 대한 기준은 좀 만족이 되겠다 이렇게 예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현재 이런 저감 방안을 가지고 소음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업지구고 이게 이제 비행장인데 일단 사업지구 내에 3개 포인트 중앙부를 따라서 사업지구 내부로 해서 3개 포인트에 대해서 측정을 좀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비행장 주변으로 해서 북측에 남측에 또 동측에 서측에 4개 포인트를 잡아서 대표 지점으로 해서 소음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행장 주변으로는 소음도가 좀 높게 나왔고 우리 사업지구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70헥타르 이내로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이 소음 측정 방법은 일주일간 24시간 내내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공인된 방법에 따라서 측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현황인데 이렇게 지금 소음 대책 지역이 빨간색 1종, 그다음에 주황색 2종, 파란색 3종 이렇게 지금 현재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고시된 지역 밖에 우리 사업지구는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1조 장애입니다. 이제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지게 되는 영향인데, 사실 이제 이쪽이 아래쪽이 남쪽이고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그림자는 공동주택 북측에 위치하는 부분들이 그림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주변에 여기가 이제 주공 아파트가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공동주택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요 중점적인 지역하고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조 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여기 계획된 층고, 그 다음에 배치 계획, 이거를 임의로 우선은 가안으로 해서 배치를 시켜놓고 층고를 올린 상태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예측을 했을 때 일단 해당되는 지역에 일조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이 됐고, 이후에 뭐 인허가 하면서 또 개별 사업자들이 건축물 들어와서 또 배치 계획이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도 아마 추가적으로 검토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안 진행하면서도 일조 영향 시설물에 대한 세부 예측은 또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갈 거고, 지금 단계까지, 오늘 진행된 단계까지를 놓고 보고서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현재까지는 그 일조 영향이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책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게,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관계기관에나 비치가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요약된 내용들도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것을 읽고 이해하시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가장 큰 줄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이거 외에 뭐 더 큰 영향이 있는 거를 말씀 안 드리고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영향이 있겠다 싶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도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가져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저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인부의 정경만 기자인데요. 지금 이게 그 농진청 땅을 받아서 농어촌공사가 사업이 시행사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원래 이런 택지개발 경험이 전에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추세가 녹지 공간을 늘리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 녹지 공간이 법정 기준에 딱 맞춘 겁니까? 23.1%? 이 녹지 공간이 서울도 요즘은 40%를 주는데 23.1%를 맞췄습니다. 좀 의문이고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행지구에 그 문화재 관련 유구 270기가 나왔고요. 유물이 다수가 출토됐는데, 거기에 대한 유물 보존 계획과 활용 계획, 그리고 현재 출토된 유물이 어디가 있는지, 화성시에서 귀속됐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갔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아시다시피 그 지방에 있는 그 주로 농업 지역에, 군 지역의 농업 그 생산 기반이나 경기 증기 사업을 주로 하는 공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택지 개발 경험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도심지에 택지 개발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지역에서는 옛날에 그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나 또 외에 이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나, 그리고 주변에 보면 택지는 아니지만 농공단지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 개발 사업은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거 보면 그 새만금 개발 사업 지구 안에 그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그 개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녹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녹지 부분은 규정 이상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법적 규정 이상을 했는데 그 이상 그거는 그걸 했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 여기는 주로 지금 하성분들이 와 계시지만은 이쪽도 수원 쪽이 있습니다. 그 하성 그 토지용 계획을 보시면 하성 지역에 녹지가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고 그 북쪽에 수원 쪽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게 최초에 저희 사업을 할 때에는 그 국토부랑 지자체랑 협의된 그 한룡 계획이 있습니다. 한룡 계획에 그 하성시가 별도로 있고 수원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나머지 여러 개 지구가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면적으로 녹지를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4개,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수원시에도 전반적으로 녹지 비율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그 지금에 들어오는 요양지구는 조금 작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규정 이상으로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밀 발굴 조사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돼 있고 지금 저희 담당하는 용역사가 별도로 있는데 용역사에서 그 문화재 최종 그 발굴 조사 보고서를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용량이 많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집필 끝나는 시점이 아마 내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온 문화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는 아직 그 법적으로 그 용역사가 지금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용역사 보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끝나면 그 발굴조사가 이제 문화재청이랑 협의해서 완전히 끝나면 그 문화재는 별도로 그 문화재청이나 지자체나 그 협의를 통해서 그 수장고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보통 문화재 지방에서는 이게 박물관 있는 게 특별한 그 큰 규모가 없기 때문에 주로 국가 공주나 경주나 이제 큰 박물관 쪽으로 많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자체랑 협의가 잘 되면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이 만약에 갖추어진다면 혹시 문화재청이랑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그 문화재는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도 갈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재 유물 말고 유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요구를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 요금 계획에 보면 저 가운데 요구가 전반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우리 개발구역 안에서.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이랑 그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공사가. 그래서 지금 보면 가운데 여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거 좀 희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땅콩같이 생긴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그 현지 보존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유구는 여기에 지금 땅 속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복토를 해서 이건 영구 보존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18,540회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유구는 저희 문화재청에 협의돼서 이건 다 개발 가능한 지구로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구를 녹지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유구를 녹지 안에 포함시켰을 때 별도로 따로 한 건 아니죠? 그냥 녹지 안에 유구가 있는 거죠? 그 따로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녹지 안에 지하에 유구가 그대로 현지 보존 형태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이 공원은 별도로 우리가 개발계획 그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그 문화재청은 다시 협의를 거쳐서 공원을 별도로 조성합니다. 그럼 한 군데는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분포되어 있었잖아요. 아니요. 여기에 지금 유구하고 유물이 있습니다. 유구는 땅속에 있는 짙으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유물은 이제 도장에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지금 수상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구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만 보존하는 걸로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지구는 개발 사업에 다 이제
흔히 얘기해서 훼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단일 지역에서 유구가 270개 나왔으면 경기도 최대 수준 아닌가요? 그것도 최대일 수도 있고 다른 수도 있는데 그 문화재청이나 입장은 어차피 문화재 담당은 문화재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그 심의를 거쳐서 다 확정된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우 2장 강영석입니다. 사실 그 우리 환경영향평가가 그 주위에 그 이거를 개발하면서 한 그 어떤 그 영향이 얼마나 될까? 그 주위에 토지주든지 그 주택이든지 공장이든지 그런 영향가를 그 사람들이 피해를 얼마 볼 것인가? 그런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저기 우리 효액지구 입주자를 그거에 대한 개발하기 위한 그거만 영향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맹꽁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항초롱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왔으면은 어떤 그 구체적으로다가 맹꽁이를 갖다가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이주시켜가지고 어디다 했다는 게 그 우리가 이 단지 안에 옆에든지 어디든지 갖다가 그거를 수립해놓고 맹꽁이가 발견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 서식지를 갖다가 옆으로 보존하든지 어떻게든지 그걸 만들어 놓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만약에 포획해가지고 이주시키겠다는 거는 그 얼토당토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사실 이게 개발을 하면서 그 사실 녹지공원 내에 농수하는데 농수하는데 그쪽에가 그 우수 관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독주의 용지 있는 데서 끝났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80번지가 제 토지인데요. 그쪽으로는 그 구거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계획에 이게 보면은 우쪽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이렇게 개설하면서 그 교감도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그 물은 그 농수항대 그쪽 골짜구니가 배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개발하면서 우수 대책도 세워지고 그 도로 부분도 그 개설해가지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요새는 왔다 하면 포구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동아리 80% 그 단독주택 용지 있는 데가 끝나는 부분이 그 80번지예요. 80번지에도 동아리 63번지, 1번지, 2번지 거기까지 그 현재 녹록길로다가 이렇게 조성돼 있는데 그거를 왕복 2차선으로다가 옆으로다가 저기 해가지고 어차피 그 크래시가 아파트 오수도는 관로가 글로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쪽 나오는 그 공사할 때에 한쪽으로다가 물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구거지가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실 바라며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 이거 지금 저기 환경 영향 평가지만 사실 우리 계획에 보면은 교통 영향 평가라는 게 사전에 이게 그 환경 영향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통 영향 평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략하고서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기 우리가 전에는 15,000세대에다가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11,300세대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단지 안에는 저런 도로가 뚫려 있지만은 그분들이 출퇴근하든지 나가든지 그럴 때에 기존 도로로다가 통행했을 때는 정체가 엄청나게 대두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향평가는 생략한 채 여기 환경 영향평가부터 했던 자체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 영향평가도 공청을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겠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공청회 때에 그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맹꽁이 포획 이주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도 이제 현재는 확인이 이제 맹꽁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이제 뭐 공사도 남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는데 마찬가지 맹꽁이에 대한 부분들도 전문가에 의한 정밀 조사를 다시 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개체가 있는지 어느 포인트에 얼마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조사를 정확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포획의 이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업지구 말고도 지금 사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해당되는 뭐 지역에 우리가 요 개발을 하면서 뭐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이 안에 옮겨놓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살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또 적당한 지역을 찾아서 이주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상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금 추후 진행되는 정밀조사,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서 이행을 해서 뭐 이주가 됐든 아니면 이 사업부지 내가 됐든 외가 됐든 그래서 그것들은 적정하게 이행을 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수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도면만 놓고 뭐 토지이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추후 이게 계획이 다 끝나면 또 실시 설계가 있고 또 해당되는 부지에 대해서 다시 당연히 그 관로 계획, 뭐 우수 관로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해당되는 내용들도 다 반영을 해서 우수 배제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때도 아마 그 뭐 관계기관에 또 다 의견 그들도 이제 할 거니까 그때도 한번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배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또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영향 평가도 이제 당연히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행된 단계까지 저희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교통 영향 평가를 해서 뭐 단지 내부 도로에 대한 폭언을 늘려야 된다거나 뭐 차로수를 뭐 늘려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또 반영을 할 것이고 그쪽에서 나오는 교통량 뭐 예측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 쪽에서 또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소음 영향에 대한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교통영향 평가 따로 환경영향 평가 따로 절차는 따로따로 이행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들은 서로 반영을 한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도 진행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내용도 저희가 다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안 단계고 저희가 본안 단계 때 가면 그런 부분들 더 구체화된 자료들을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답변? 네. 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통영향 평가는 우리 단지 안에 도로망이 저희들이 도로망을 짜고 나면 이제 당연히 교통영향 평가를 합니다. 지금 보고서가 지금 다 만들어져서 다른 실시기획 부서랑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주민이 이 주위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거를 인해 가지고 어떤 교통 대란이 일어나 그런 상태에서 외부는 선거 시간 안 내놓고 대부분만 그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외부 중요한 건데 그걸 시간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기획이라도 아웃카레라도 줘야 되는데 아웃카레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지 내에는 교통량 평가를 별도로 하고요. 그래 하게 되면 이제 토지 용적이 조금씩 바뀌지만은 대동 소유할 거고 단지 바깥에는 강력교통 개선 대책이라고 별도로 도로망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지금 우리가 설명한 사업은 단지 내에서 주로 이제 환경 평가 때문에 설명한 거고. 강제교통 개선 대책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사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작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수립돼 갖고 국토부에 지금 심의를 하는 중간에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되기 않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큰 그 노선망도만 정도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단지 내 도로가 여기 효행로가 있습니다. 오거리를 사거리 만들어서 단지 내 그 간선도로가 되고요. 그 강력교통 개선 대책은 우리 단지 끝나는 데부터서 여기 윤분당 앞에까지 84번 그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은 확장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 안을 잡았습니다. 그게 하나 큰 노선이고요. 그 두 번째 노선은 그 동아지구가 있고 우리 지구가 있는데 그와 연결시키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그 도로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연결시키는 그 부분을 또 하나 노선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노선은 여기서 수원 쪽에서 수원 쪽으로 해서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그 항구지천을 지나야 됩니다. 그 도로를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그 연결시키는 그 안을 또 하나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그 쭉 도로에서 그 오목천역을 통과하는 지금 기존 2차선 도로인데 이걸 확장하는 그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 외에 다른 이제 나머지 소규모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직 그 점적인 이야기를 해갖고 좀 신경을 하고요. 큰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거는 그 동아지역 내에 한 600m? 동아지구 내에 그 중앙민가가 이렇게 연결된 지금 동아지역 내에는 와우 고등학교 있고 그 뒤에 뒤섞음 조금 그 개설 보기에는 것밖에 그 도행지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설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다 개설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광역 쪽에 가지고 저기 그 도행지구의 사업에서 저기 그 농촌 공사에서 실질적으로다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해서 농어촌공사 비용으로 다 개설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확정이 아직 안 됐다는 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그 부분인데 그거는 이게 어떻게 확정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수용호까지 여기서 저쪽에서 와우지구든지 동아지구든지 예. 그쪽 그 845 국지도를 갈 적에 예. 분명히 그는 아빠 이게 저기 농촌공사에서 하는 교육 중에 차들이 다 부도로 빠져나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옛날에 만세대란 말이야? 만세대. 예. 지금 거 있지, 여기 동아지구 거 있지, 뭐 있지 그러니까 예. 다 부도로만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드리고 싶은 그 교통을 갖다가 분산시켜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 한 8.5 국지도로만 이용하게 되면 교통 내라 지금 나요 그거. 그래서 이거 저희들도 지금 설명은 이렇게 간략하게 드리지만은 그 노선을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교통 전문가가 붙어서 지금 몇 년 동안 교통량 분석을 다 해갖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노선을 그 국토부랑 경기도랑 협의해서 만드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물론 우리 지구만 이렇게 그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주변에 이미 고속도로랑 그 강력적인 도로가 이미 개설돼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봉담 2도 있고 봉담 3도 있는데 이 주변의 대규모 개발 사업 때문에 주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이 도로망이 더 확충될 그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되는 거는 그 845 국지도가 거의 다 이용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봉담 2 구조를 어쩌고 그 퇴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저기 했을 때 물론 그 사업 계획을 어떻게 그 초안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교통 영향 표까지 잡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웃라인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845 국지도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요. 처음 들어. 그럼
토요일 시간에는 막 그냥 그 윤건우 앞에서 어디든지 대란이 일어나는데 어떤 다른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또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여기 주변이 물론 우리 지구는 이제 개발이 이제 아직 안 된 지구지만 주변이 점적으로 다 개발이 이미 돼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단지를 통과하거나 이런 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가 참 만만치 않다. 일단은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조금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좀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컬도 앞으로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죄송한데요. 여기 이제 교행로 확장한 거랑 이 도로 다 내는 게 지금 보상비를 다 합치면 한 대략적으로 한 수천억 원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분 말씀드리면 그 우수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관로는요, 그 토지 이용 계획이 그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이쪽 수원 쪽은 이제 도로망을 따라서 여기 저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원 쪽에 저루지 하나, 그리고 화성 쪽 저루지 하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되겠죠. 예, 이 도로요. 단차가 10m 더 나요. 그럼 저기 그 농수산대 옛날 그쪽에 그런 물이 빠져나 구멍이 있잖아요. 지금 이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 사이로 다 갈로를 다 매설해 갖고 그 갈로가 전부 다 이렇게 모입니다. 이 갈로 모여서 여기 이제 저루지에서 이쪽으로 그 농로 쪽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구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화천 상류 이렇게 빠져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단지 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단지 내 말고 사이드에 있는데도 그 어떤 수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걸 갖다가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우수관로 이거 계획은 우리가 이게 환경영향 평가처럼 또 교통영향 평가처럼 재영향 평가도 또 받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그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할 거는 추가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단지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 우수 배제 계획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지구 외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유역을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할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우수 배치를 이야기하는 되는 겁니다. 동화천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없는데 저쪽에는 수로가 없잖아요. 저기 지금 시민대학 있는데 저 크래식 아파트 사이하고 저쪽에는 운수 관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현재 그 아파트에서 그 오수하고 내려오는 전환도로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그 확장을 해서 그 위에다가 그 위에 문을 그쪽에 단지에 걸 흡수를 했지만은 이쪽 크래식 아파트하고 농산대 그 시민대학 있는데 거기 정문 들다가 무슨 빠진 길이 없어요. 그 어떤 때는 그 아파트가 수혜를 발생할 입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갖다 이거 개발에 통계적으로다가 그 반영을 해갖고 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구역 내에서 이렇게 하고 주변에 이루어지는 이제 배수 계획은 별도의 하성시의 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재영향 평가 때 어떤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면 저희 사업으로도 별도로 또 할 수도 있고요. 예. 용지 쪽을 그 위에 있는데 거기가 차단이 되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이쪽 밑으로 다 수혜를 입는다는 말씀드리고 구멍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구멍이가 없어요. 진행에 대한 일단 기기응답을 일단 나중에 한꺼번에 일단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고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설명은 다. 공부가 끝난 거예요? 네. 이번 주민 설명회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다 보니까 그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의견들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 주민 설명회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해 영향 평가 뭐 그런 것들도 관계기관이랑 이제 협의를 저희가 거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들 같이 해가지고 이제 협의 후에 진행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재해 영향 평가나 이런 것도 다른 개별 법령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환경영향 평가서 이 주민 설명에서 좀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수원하고 화성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하수, 분뇨, 음식물 처리, 생활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처리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딱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말씀드리면 생활 폐기물 처리는 화성하고 수원이 지자체에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로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 그리고 오수는 오수도 마찬가지로 수원 쪽 오수 처리장, 화성시 쪽 오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현은 잘 안 돼 있는데 다른 보고서 내용에는 그런 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증설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그럼 기존 설비를 그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약간 오수 같은 거는 저희가 사비를 투자를 합니다. 따로 그러면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우수 처리장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수 처리장은 지금 저희를 해서 뺄 필요가 없고요. 우수 처리는 필요 없고, 오수 처리장은 갈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 거기까지 가는 갈로는 하는데, 단지 이제 처리장 같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원시도 그렇고 화성시도 그렇고 그거에 따라서 그 용량을 추가로 확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 용량을 가지고 나눠서 쓰는 건지? 그게 기존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개발 사업 하면서 보면 부담금을 다 내거든요. 개발 사업자들이 그걸 통해서 지자체가 그 시설을 확충을 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아니, 그게 이제 동탄 개발하면서 소각장 안 만들어서 지금 이쪽 서부 쪽에 소각장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원인자 부담하신다면서요. 그럼 원인자 먹고 싸고 하는 것들은 거기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 돈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연히 맞습니다. 네. 당연히 맞는데, 그럼 이게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러면 개발 사업 하는 데마다 모두 다 그런 걸 해무시설을 다 지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강력한 시설로 효율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원시도 광역화로 하고 화성시도 광역화로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거기에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발생시키는 생활 폐기물의 양을 계산을 해갖고 거기에 걸맞는 설치했을 때 돈이 얼마 되나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부담금으로서 지자체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부족하고 화성시도 부족해서 지금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 처리장이 부족하다고 지금 만든다고 좀 난리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기배동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화성시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게 봉담에 있는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변 지역 피해 지역인데 그 피해 지역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 그 하수 처리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옆에 동네에 우리는 돈 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써도 돼. 라고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라는 거지. 그 사람들도 오케이를 해야죠. 그 사람들은 오케이 안 하고 단지 우리 돈만 냈는데 오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떡하라고요. 그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환경 폐기물이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좀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 논리적으로 하면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논리를 우리가 나름대로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는 개발사업 기존대로 기존 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 시스템에 그대로 맞춰서 그 부담금을 내면 부담금을 내는 것이고 만약에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면 우리 단지 내에서 만약에 그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단지 내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협의 의견이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단지 내에서 그걸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존 그 시스템이나 그 법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협의한 그 결과 저희들은 부담금 처리를 하는 거 그렇게 일단은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냥 화성 주민의 한상일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주민들하고 직접 만날 기회가 사업에 대한 기회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간략하게 그래도 궁금했던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행지구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잘 보고 있는데 저기 보면 전체적인 지구가 이미 확정이 돼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면 완전히 지금 뭐 남북이 꼭 잘린 것처럼 그 허리가 굉장히 잘록해져서 남과 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게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저거 한번 좀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효행지구가 굉장히 넓은 반면에 주변에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향후에는 영향이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그 앞으로도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다 출퇴근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주위에 있는 교통들하고 잘 연계가 돼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주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체도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일정이 조금 이제는 거의 확정이 되고 잘 갈 텐데 앞으로 조금 세부적인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게 보니까 이게 구역계 이걸 이쪽 허리 쪽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활용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활용 계획이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도 그러면 허행지구로 하면 되는데 종전부동산이라는 걸 꼭 붙입니다. 그 종전부동산이 활용 계획에서 나온 그 개념이거든요. 여기에 있던 축산과학원이 전부 그 전주 핵심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매입 비용은 그 축산과학원이 이전하는 비용을 다 썼습니다. 쓰고 저희들이 이제 그 비용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 국가에서 승인한 상태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도 아까 수원시하고 하성시하고 활용 계획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우리 호행지구 외에 5개 지구가 더 있습니다. 그 하나 전체를 활용 계획 단위로 하나 묶었고 하성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축산과학은 이 하성시 하나만 묶었습니다. 그리고 묶으면서 개발 사업을 하면 이 보통 그 지구계를 확정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흔히 여기서 지구 정형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이게 다 포함을 시켜갖고 개발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좋은데 그때 당시에 보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일단 그렇고 그때 참 13년도 12년도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고 이 종전부동산 개발 사업을 이익을 남기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런 게 국가적으로 참 이슈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하나 그 국가에서 나름대로 그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구역이 화성시가 있으면 화성시의 종전부동산 구역의 10%를 더 이상 확장을 못 시키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선투자를 하고 농촌공사에서 선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 활용 계획을 보면 그 손해가 나면 정부에서 보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회사니까. 그래서 이게 마구잡이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10%에서 어디를 구역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현명하다면 현명할까, 안 그러면 가장 합리적일까, 그 지자체랑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보면 당초 축산과학원은 요 위에 부지 하나, 그 밑에부터 농사성대학은 또 별도의 기관이니까 또 따로 하나, 그 중간에 비었습니다. 비었는데 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공장지대고 여기는 공장지도 좀 있고 주거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랑 협의를 계속 한 결과 10%는 넘지 말되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 찾되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주로 개발되니까 지금 있는 공장, 약간 난개발되는 공장지역을 지구에 편입시켜서 나름대로 정비를 해보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빠지고 이쪽 부분이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좀 예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굳이 또 들어간 이유도 보면 아마 이게 교통 간선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간선도로가 결국 밑에 동아지구랑 연결되는 그 도로거든요. 결국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에 이쪽에 공장지대가 포함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조금 좀 자주구랑은 죄송하지만은 약간 정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솔직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또 강력교통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그 강력교통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아까도 효용로만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효용로 이걸 뚫는 게 어찌 보면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관련 기관이 자체는 다 협의를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일단은 우리 사업비 내에서 하는 게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 이면에는 전문가들의 교통 영향 분석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이 진짜 환경영향 평가서처럼 또 두꺼운 그런 게 나름대로 백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이제 만들어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빠르면 아마 올 연말 정도면 확정이 되면 그러면 각 개별 사업별로 다시 인허가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이거는 단지 내 사업을 우리가 단지 내 사업을 할 거고 각각 노선별로 도시계획 지수로 지정해갖고 다시 설계가 끝나면 다시 용주 보상 이런 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사업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솔직히 13년부터 준비하고 지금까지 오는 게 10년이 걸렸습니다. 벌써 진짜 더디게 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잘 도와주셔갖고 작년에 이제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구역 지정되고 도시 연결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시계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이제 각 관련 시가 인허가 회비를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각종 평가도 합니다. 그게 끝나면 이게 진행되고 나면 빠르면 내년 한 중반기 정도에 인허가 잘 진행되면 실시경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건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실시경이 끝나면 진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또 실시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실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번 한 1년, 2년 지나가면 저희는 한 25년 정도에 아마 단지 조성 착공을 하지 않을까, 공사를. 그렇게 하고 나면 한 3년 정도를 보면, 단지 조성을 한다고 보면 한 28년 정도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갔을 때의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 또 무슨 인허가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토지 보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그 사이에 저희가 25년도에 공사를 하면 한 2년 정도 단지 조성을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블록별로 이제 그 민간 그 주택업자한테 그걸 합니다. 분양을 합니다. 토지를. 저희들은 농어촌공사는 그 LH처럼 그 건물은 짓지 않습니다. 주택은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수분양자가 별도의 이건 단지 각 핵지별로 별도로 이제 주택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인허가를 진행할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의견이 또 생각나실 수 있으니까 이게 다시 한번 공지드리는데 5월 22일까지 저희 공담장소 화성시 지역개발과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옆에 수원시 도시개발과 권성구청 그리고 평동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 주민 의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것으로 종천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